응시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관리를 보시면 지금 총 4개의 회원들이 나오는데요. 회원관리 가서 보시면 총 9명의 회원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응시관리 가서 보시면 총 4명의 회원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총 9명 중에서 시험에 응시한 기록이 있는 학생들이 4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응시 기록이 있는 학생들만 보여집니다. 지금은 최고관리자로 들어와 있는데 최고관리자로 들어오면 모든 학생들, 그러니까 응시 기록이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반 관리자로 들어온다. 일반 관리자인 그 운영자, 이 사람으로, 이 일반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서 응시 관리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 관리자일 때는 총 4명이 나와 있죠. 근데 로그아웃하고 일반 관리자로 들어가서 회원관리에 응시관리 들어가서 보시면 한 명만 나오죠. 알겠죠? 이 최고관리자는 응시 기록이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일반 관리자는 자신이 출제했던 시험에 응시한 회원들만 나와요. 자기가 관리하는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학생의 응시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출제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으면 다른 관리자가 출제한 시험에 응시했으면 안 나와요. 목록에. 그러니까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이 회원이 아무리 자기가 관리하는 그룹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일반 관리자죠. 일반 관리자는 고1이라는 그룹을 관리하는 일반 관리자인데 그 고1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응시 기록이 있는 회원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로그인해 들어와 있는 루팡이라는 그 일반 관리자가 출제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으면 응시 관리에서 확인이 안 돼요. 이 응시 관리에 나와 있는 목록은 자기가 일반 관리자 자기가 출제한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만 나와요. 아시겠죠? 자기 그룹에 속해 있는 회원들의 응시 기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출제한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이 나온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리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좀 인원수가 많은 최고 관리자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그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 맨 위에 보시면 학생들의 이름하고 아이디가 나오고요. 우선은 소속 그룹이 나오고 총 몇 번 응시했는지 나오고 최근에 응시한 날짜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아이콘은 터치하면 해당 학생의 그 회원 정보의 전화번호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요. 해당 학생한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세 번째 있는 그래프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이 학생이 응시했던 그 응시 기록을 차트로 볼 수 있는데요. 과목 차트가 있고 시험 차트가 있어요. 과목 차트는 이 해당 학생이 응시했던 그 응시 기록들을 과목별로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하고 그래프로 표현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게 총점,
가로 밖에 있는 게 평균인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해당 학생의 점수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체 학생의 평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그 날짜, 이거를 지정해주면 이 날짜 안에, 이 지정된 날짜 안에 응시했던 기록들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건 과목별 차트였고요. 시험 차트를 터치하면 시험별로 해당 학생이 응시한 시험 중에서 시험별로 수능시험 제2외국어 독일어 모의고사라는 시험, 톱성과 영어라는 시험, 수능시험 외국어 영역 모의고사라는 시험에 응시를 했나 봐요, 학생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로 안에 있는 게 총점이고요. 가로 밖에 있는 게 평균. 이건 시험별이니까 시험은 중복 응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총점이나 평균을 낼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응시하는 거니까 평균을 낼 수가 없죠. 낼 수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죠. 한 번 시험 보면 그게 점수니까. 평균이라는 게 여러 번 봤을 때 그 중간치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한 번만 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 이거는 평균이고 총점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점수. 근데 전체 평균은 학생 여러 명이니까, 그죠? 학생 여러 명이잖아요. 전체. 그 학생별 평균 점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게 총점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과목 차트, 시험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아이콘을 터치했을 때, 그럼 네 번째 아이콘 터치하면 그래프가 아니라 글자로 응시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수능시험 제2외국어 독일어 모의고사 출제자 뭐 과목 순위 점수 전체 평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합격 여부를 사용하는 시험이다. 그러면 이렇게 합격 기준 과락 기준 나오고요. 제목 앞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터치를 해서 들어가면 아래쪽으로 이 과목별도 나오죠. 과목. 이건 과목이 하나짜리죠. 하나짜리니까 하나만 나오는 거고, 과목이, 이건 두 과목이죠. 두 과목짜리 한번 볼까요? 터치하면 아래쪽으로 과목별로의 순위, 점수, 평균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전체, 이 해당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그 순위, 점수, 전체 평균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과목, 서브 시험이라고, 시험 묶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목의 점수, 아니, 등수, 점수, 전체 평균. 광어라네. 과목 영어, 순위, 점수, 전체 평균. 아시겠죠? 큰 제목, 작은 제목. 큰 거는 시험이고요. 작은 거는 시험 이름, 아니, 묶음 이름. 그러니까 요게 시험 목록에 있는 거예요. 시험 목록에 있는 거고, 이거를 선택해서 시험 관리에, 시험 목록. 여기에 있는 그 시험들이고요. 이거 선택해서 출제를 하잖아요? 그럼 출제 관리 나오잖아요. 이게 그거라는 거죠. 이게 시험이고, 터치해서 들어가면 이게 시험 목록에 선택해서 출제했던 실제 문제 묶음들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고, 그 과목별로도, 그 문제 묶음별로도 몇 등인지 몇 점 맞았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터치하면 사라지고요. 터치하면 나타나고, 터치하면 사라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터치하면 사라지고 나타나. 이거는 한 과목짜리네요. 한 과목짜리. 자, 이런 식으로 응시 결과를 텍스트로 글자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위에 있는 날짜는 날짜를 지정해서 검색을 하면 이 지정된 날짜의 응시한 기록만 가지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맨 끝에 있는 별표, 이거는 터치 하면 선택되는 거예요. 선택. 녹색으로 변하면 선택된 거예요. 선택이 됐으면 아래쪽에 삭제 버튼 눌러서 응시 기록을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학생은 응시 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차혜양 학생을 선택해서 삭제를 하면 이 시험에 대한 응시 기록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강감찬 학생을 선택해서 삭제를 하게 되면 이 강감찬이라는 학생이 이 세 개의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이 세 개의 시험에 응시한 응시 기록이 다 삭제가 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차트가 있어요. 차트 클릭 가면 총 응시자 성적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죠. 총 4명 해서 회원별로 아까는 그 회원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북극곰, 강감찬만 보는 거고, 그죠? 차혜양만 보는 거고. 근데 차트는 모든 학생의 응시 기록을 한꺼번에 강감찬, 북극곰, 차혜양, PHP 이런 식으로 모든 학생들의 응시 기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응시 관리에서 차트 글자를 터치하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날짜를 지정해서 검색하면 이 지정된 날짜에 응시한 응시 기록들만 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점수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 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응시 관리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